안녕하십니까. 한길채권 매칭의 대표 임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공매로 초대박 난 사건을 제가 설명코자 합니다. 자, 이제 신탁공매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통북동에 있는 상가, 통상가입니다. 토지 면적은 1600평, 건물은 615평, 감정가는 88억, 최저가는 47억. 저희 수의계약 한 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순위 가처분권자 최 대표님과 지속적인 물밑 협상으로 인하여 공매 절차를 정지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박난 사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신탁공매에서 공매 절차를 정지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거는 최저가 47억입니다. 47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 대출을 받죠. 보시면은 담보대출이 42억, 에쿼티 자기자금은 5억 300입니다. 5억 가지고 저희가 이익을 낸 게 15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42억을 냈느냐. 1순위로는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에 32억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0억은 P2P 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에쿼티는 5억 300입니다. 히스토리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5억을 투자해서 15억이 났으니까 446% 나옵니다. 투자 일수는 248일. 히스토리 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실수요자 맞추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NPL은 실수요자를 맞추는 거고 매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인 홍보로 매수의향자 하이웨이 마트를 제가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건부 매수의향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순위 가처분권자 최 대표님한테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최저가 47억짜리를 저희가 단독으로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이후 신탁사에 가서 매매계약을 47억에 체결했죠. 이후 우리는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와 P2P를 통해서 대출을 이빠이 땡겼습니다. 이후 매수의향자와 매수인이죠. 조건부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였는데 조건부 매매 계약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가등기를 설정한 조건이었습니다. 물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우발적인 권리 침해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서 매수자는 가등기를 친 후 조건이 완성이 되면 본등기를 친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후 현장 명도 완료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종결된 건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찍기 전에 하이웨이 마트 상무님한테 잘 지내시는지 한번 안부전화 하니까 지금은 전무로 승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본건 평택시에 있는 통상가 마트 건물 지금도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탁공매 어떻게 대박 났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에쿼티 5억 300이고 15억 났으니까 연수익률 445%. 몇 프로요? 445%입니다. 보면 이제 이게 매매계약서입니다. 이 매매계약서 보시면은 신탁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제 이름이 이렇게 사인이 있네요. 그렇죠? 이 특약상에 보면은 신탁사에서 선순위 가처분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따라서 조사 검토 후 이걸 다 확인하였다라는 면피용으로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이후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한번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좀 재미있는 건입니다. 이후 보시면은 지금 말소가 됐지만 이 가처분 이것 때문에 제가 싸게 보통 보면은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선순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런 선순위가 있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받으려면은 대출이 없이 자기자금 에쿼티 100%를 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순위 가처분권자의 가처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진구하였고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양수로 가지고 온 겁니다. 따라서 정답을 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의 기본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겠죠? 자, 지금부터 대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안양중부 새마을금고 이후에 후순위로 투게더, P2P 회사죠? P2P 회사 투게더, P2P 회사 미드레이트, P2P 회사 크라우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이거는 신탁공매 공고인데요. 보시면은 7회차에 47억 정지가 되어 있고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공매 정보인데요. 보시면은 47억이 나옵니다. 이거는 경매에서는 배당표라고 하고 공매 절차에서는 배분표라고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감정가고요. 이거는 최저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 사회신탁소송 취한 거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보시죠. 요 가처분이 없었으면은 제가 재주를 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건데, 고맙게도 이 가처분권자 최 대표님께서 이렇게 멋있고 씩씩하게 선순위 가처분을 해 놓으셔서 제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시면은 가처분 말소 신청 서류입니다. 보시면은 타이틀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신청. 이거 그대로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써보면 됩니다. 이 별지 목록은 부동산 표시겠죠. 이 확약서는 제가 안전장치 받아놓은 겁니다. 이래이래해서 이래이래 하다라고. 왜냐하면 또 나중에 가처분권자 최 대표님께서 다른 말 하실까봐 제가 받아놓은 확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송을 취한다라는 서식입니다. 이 건은 제가 가처분권자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 가처분권에 기한 채권을 양도 양수한다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네,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금액이 나타나 있죠. 사실은 이제 제가 론세일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권리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양도양수 칩니다. 말소하면 없어지지만 양도양수하면 제가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제가 양수인의 채권자의 지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주를 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채권을 말소하지 않고 다 양수해서 떠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한 채권이 많습니다. 이 위치도고요. 이 보면 이 평택역이고 이 천안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서울 가는 거고요. 그 평택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는 아니고요. 그 앞에 인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부 지적도인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마트 건물이고요. 여긴 다 그 마당,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생선 파는 그런 어시장이라든지, 왜냐면은 마당이 넓으니까 주차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주차가 용이함에 따라서 마트라든지 뭐 수산물 시장 그런 게 적합지로 보였습니다. 보시죠.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마트입니다. 지금은 간판이 바뀌어서 하이웨이 마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방역에 보면은 내방역 몇 번 출근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방역에 가까운데 그 하이웨이 마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화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본사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수지인가 어디로 본사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거기 내방역 하이웨이 마트가 거기 본사였습니다. 네, 보시죠. 깨끗하죠? 마당이 넓죠? 주차장 부지고요. 안에 내부 시설입니다. 지금 딱 봐도 마트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의 팩트는 선순위 가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었고, 선순위 가처분권자와 임준선 간의 물밑 협상으로 인해서 대박을 난 사건으로서 248일 투자 기간 동안 15억이라는 금액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에코티가 5억밖에 안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뭐 빚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작지 않겠지만, 이렇게 새마을금고와 P2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에코티는 5억으로 15억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스터디 하시라고, 공부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있으면 등기부등본 다 떼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슈라든지 팩트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 지속적인 공부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